여러분, 혹시 혈당이 조금 높은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말 속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혈당은 당장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우리 몸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습관, 유전,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다양한 요인이 얽혀 생기는 복합 질환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혈관과 장기가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신장이 손상되고 심장과 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눈 건강, 신경 건강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혈당이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합병증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당뇨 관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오해와 함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고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뇨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당뇨는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당뇨는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장기와 혈관, 신경을 망가뜨리는 만성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여야 하는데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생기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제 기능을 못해서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되지요. 당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1형 당뇨로 주로 어릴 때부터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아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2형 당뇨로 인슐린은 나오지만 세포가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인 당뇨라고도 불리는 제2형 당뇨가 전체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으면 뭐가 문제냐? 그냥 달달한 거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않나? 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눈, 신장, 신경 같은 곳이 차례로 망가집니다. 또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까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하는 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로 암, 심장 질환과 함께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에서도 당뇨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이미 7명 중 1명꼴로 당뇨 환자가 있을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뇨가 흔하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 되고 합병증까지 동반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당뇨란 단순히 혈당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시스템이 무너진 만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혈액 속에 쌓인 당이 온몸을 돌면서 혈관과 장기를 서서히 파괴한다는 점에서 매우 무섭습니다. 당뇨가 생기는 이유를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 건 큰 원인 중 하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전적인 체질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 당뇨 환자가 있으면 본인에게도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제2형 당뇨는 가족력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런 경우 생활 습관까지 나쁘면 발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과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뱃살이 많은 사람은 혈당이 더 크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당뇨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하지만 활동이 부족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그대로 남아 혈당이 올라갑니다. 사무직 근무, 자동차 이동, 앉아있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운동 부족 당뇨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부족하게 자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도 혈당이 자꾸 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 자체입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단 음료, 흰쌀밥과 빵처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즉, 무심코 자주 먹는 음식들이 당뇨를 키우고 있는 셈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적 소인 위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겹치고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결국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터져나오는 병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가족력도 없고 살도 찌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체중이어도 내장 지방이 많거나 운동 수면 습관이 무너져 있다면 누구나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생활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혈당이 높아졌다고 해서 바로 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당뇨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서서히 망가짐이 시작되고 있지요. 첫 번째 변화는 혈관 손상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마치 끈적한 시럽이 혈관을 흘러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관벽이 손상되고 안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붙으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이 과정이 오래 반복되면 결국 동맥경화가 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장 손상입니다. 혈액 속에 쌓인 당은 신장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오랫동안 고혈당이 지속되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다가 더 진행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신경 손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을 둘러싼 혈관이 손상되어 신경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가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른바 당뇨발이라 불리는 합병증은 이렇게 생깁니다. 심하면 발가락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요. 네 번째 변화는 눈 손상입니다. 망막은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혈당은 이 혈관들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 결과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는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 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쉽게 걸립니다. 잇몸 질환, 폐렴, 피부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아직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뇨의 변화는 대부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고 뒤늦게 합병증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혈당이 높아지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혈관, 신장, 신경, 눈, 면역 시스템까지 전신이 영향을 받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환자들이 혈당 수치가 높다는 말만 들었을 때는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병증은 그렇게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안쪽이 손상되면서 기름때처럼 지방 찌꺼기가 붙어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결국 동맥경화가 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그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지만 점차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합니다. 말기에는 투석 치료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신경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심하면 괴사가 일어나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서운 합병증이지요. 네 번째는 눈 합병증입니다. 고혈당은 망막의 미세혈관을 파괴해 시력을 잃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시력이 조금씩 흐려지다가 망막병증이 심해지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실제로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면역력 저하도 당뇨 환자에게 큰 문제를 만듭니다. 잇몸 질환, 폐렴, 피부염 같은 감염이 반복되고 상처가 생겨도 회복이 늦어 쉽게 악화되곤 합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합병증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견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서서히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뇨는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 신장, 신경, 눈, 면역 시스템까지 전신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합병증이 당뇨를 단순한 생활습관병이 아니라 전신을 무너뜨리는 만성 질환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은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괜찮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지요. 당뇨 초기에는 특별한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조용한 시간이 합병증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혈관은 이미 손상되고 있을 수 있고 신장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나 신경도 서서히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자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처음 당뇨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왜 당뇨라고 하나요?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이미 미세단백뇨나 망막 이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즉,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기적인 검사만이 조기 발견의 열쇠라는 겁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안과 검진,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합병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젊다고 해도 불규칙한 생활, 잦은 야식, 운동 부족이 있다면 이미 몸속에서는 혈당 조절 기능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심하는 순간 당뇨는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정리하면 당뇨는 증상이 없다고 방심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 때야말로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닙니다. 물론 약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생활습관에 있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단 관리. 당뇨 관리의 절대적인 기본은 식사입니다. 먼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과자 같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대신 현미, 잡곡, 채소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살코기,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일에도 당분이 많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포도, 감, 바나나 같은 당도가 높은 과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 관리.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움직일 때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을 하면 혈당이 바로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몸이 더 많은 포도당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줍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갑자기 무리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줄고 오히려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과식과 폭식을 부르고 혈당이 더 오르게 됩니다. 스트레스 역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은 보조수단일 뿐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혈당은 금세 다시 올라가고 합병증 위험은 계속 쌓입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내 생활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당뇨 관리의 중심은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당뇨 관리의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당뇨라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약입니다. 약만 먹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인슐린 맞으면 다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약만 먹으면 괜찮다입니다. 물론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약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약을 중단하는 순간 다시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약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고 생활 습관을 방치하면 결국 합병증 위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인슐린 주사병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혈당 조절을 돕는 하나의 치료 수단일 뿐 상태에 따라 초기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때 적절히 사용하면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식단만 철저히 하면 약은 필요 없다는 믿음입니다. 식단과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당이 많이 올라 있거나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는 약을 병행해야 합니다. 나는 약은 절대 안 먹을 거야. 하고 버티다가는 오히려 혈당이 방치되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당뇨는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기 관리가 중요하지만 당뇨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과 대사가 무너져 생기는 만성 질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정기적인 검진 필요할 때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약만 잘 챙기면 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약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둘 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뇨 치료의 핵심은 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치료를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당뇨 치료에 대한 오해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약도 필요할 수 있고 인슐린도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생활 습관 관리가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균형을 바로잡아야 당뇨 치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 깊이 살펴봤습니다. 당뇨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왜 생기는지, 혈당이 높아졌을 때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합병증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증상이 없을 때 오히려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관리와 치료에 관한 오해와 진실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은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관, 신장, 신경, 눈, 면역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런데도 무섭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 검진을 통해 미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조심하고 생활을 바꿀 때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식단을 조금 바꾸고 하루에 걷는 시간을 늘리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핵심, 바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운동하세요가 아닙니다. 혈당을 낮추고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해야 되는 운동 7가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어렵거나 자신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